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은 멋진 책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함께 읽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잘 아시는 가인 김병로 선생님이십니다. 책이 참 예쁘죠? 네, 책 참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로 법학서적 전문으로 출간해왔던 박연사입니다. 사실 저희들 법학 공부했던 사람들, 고시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 박영사에다가 뭐 저희들 농담으로 돈 많이 벌어줬다 이런 농담들 하는데, 정반대로 저희들이 박영사의 법서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좋은 책 탄탄하게 좋은 필자들 발굴해서 정론에 가까운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역시나 서울대 형법 가르치고 계시는 한인섭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우리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군정시대 때도 또 그 사법부장 하셨고, 그 전에 또 훌륭한 변호사였고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시던, 또 신간회라는 민족운동을 또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법학교수 하시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셨고, 그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서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일본으로 유학 가서 훌륭한 법학자가 돼서 귀국해가지고 근대 법학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만들고, 한국의 법전을 편찬을 하고,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혹은 건국 초기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틀을 만들어낸 가인 김병로 선생님 전 대법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이 책 쓰고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나 했거든요. 제가 그 가인 선생님의 손자 되시는 김종인 박사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제가 잘 모시고 자주 뵙고 그러는데요. 곧 나와 이러시더니 여름께 나와 가을께 나와 그러시더니 얼마 전에 받았나요? 한 달 전에 이 책을 받았나요? 보자고 그러시더니 책이 나왔다고 점심자리 초대하셔서 갔더니만은 저하고 다른 법조인 출신 정치인에게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사실 주실 줄 알고 안 샀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저를 토요일날 조찬을 하시자는 거예요. 갔더니 책 다 읽었어 이러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되는 거죠. 그 누구는 다 읽었다던데 그러셔서 이거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이 참 멋진 문장 있죠. 지공무사 광정천하, 그러니까 지극한 공적인 정신으로 사적인 그런 걸 취하지 않고 광정천하, 온 세상을 바르게 만들겠다. 이 사실 법률가이자 법학자이자 법조인이자 사법행정가이자 그다음 나중에 정치가로 일하셨던 가인 선생님의 모든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군요. 저자 한 교수께서 내가 굳이 이걸 평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대개 이런 책들은 평전이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정말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조사했던 것 같아요. 살아 계실 때 어느 언론사에 계시던 김진배라는 분이 나중에 정치도 좀 하셨습니다. 그분이 회고록을 받아 적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정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학자로 사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애국지사였잖아요. 그래서 글이 좀 있어요. 우리 가인 선생님께서 자기 사생활 경험들을 적은 이런저런 칼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치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터뷰들이 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일제시대부터 쭉 살아오신 그 언론 글들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요, 거대한 하나의 전기 기록을 복원시킨 겁니다. 특별히 재미있게 읽은 부분들은 부분 줄을 끊어서 붙여놨는데요. 이를테면 일본에서 조선 기독교 청년회 YMCA에서 신입 학생 축하회를 했을 때, 그때 가인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표해서 환영사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요, 고목봉출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봄을 만나다 이런데요. 고목에서 꽃이 만발하고 봄을 맞이하듯 여러분도 잘 되라, 이런 의미인데, 아무래도 일본이 경찰이 있으니까 독립, 자유 이런 말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언젠가 봄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봄날이 오면 꽃이 피고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하에서 학생들의 어려움,
식민지 백성 어려움, 식민지 학생 어려움들을 이제 비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간에 있죠. 신간의 명칭이 신간 출고목, 새로운 가지는 오래된 나무에서 나온다 이런 건데요. 옛 나무에서 세 줄기 난다. 근데 이 신간의 명칭이 이 고목봉출과 일맥상통한다. 저는 이거 대단히 의미 있게 사실은 받아 읽었습니다. 일본인 지난번 소개했을 겁니다. 제가 유명한 그 책 정리해가지고 밑줄 그어가지고 경영인들한테 보내는 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서비스 좀 하는 게 좋겠죠. 누군가 이 많은 책 누가 다 읽겠습니까? 보고 나서 의미 있고 잘 정리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들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루에 뭐 3권에서 5권 읽어가지고 서비스 하잖아요. 경영자들 밑줄 그은 사람. 그분이 저한테 딱 가슴에 와닿는 글을 한 줄 쓰셨어요. 앞에다가 서평을 쓰는 목적, 책을 소개하는 목적은 첫째는 남한테 알리는 의미가 있다. 근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 네가 모르는 거 위주로 이야기라 이거예요. 저도 강박증이 있거든요. 제가 모르는 것 이야기하는 건 지나치게 편벽된 일이야. 뼈옆에 맞지 않아. 그래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조정하지 그러다가 그 일본의 유명한 서평 전문가 글을 읽고 나서는 그래 나도 그렇게 쓰자 이러는데, 그래서 건방지게 말씀드리자면 고려대 명예법학 박사 1호, 한국 최초 해외 유학파 형법학자 이렇게 정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고려대 1955년 5월 5일 고려대가 수여한 명예박사 1호시더라고요. 수여 사유가 잘 정리되어 있어. 법조인으로서, 법학교육자로서 일생을 바치고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보에 단연간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거예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우리 독립운동 사건, 김상옥 사건 아시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도피해 있다가 어느 집에 숨어 계셨는데 경찰하고 일본 경찰하고 대치하다가 이제 거기서 참살 당하신 그런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이제 폭탄을 던진 분이거든요. 일제의 포위망을 몇 차례나 뚫었지만 마침내 일제의 포위에 맞서 교전하다가 최후의 탄으로, 죄송합니다, 최후 탄으로 자신의 가슴을 쏘았군요. 예, 자신의 가슴을 쏘아 순국하신 분인데, 이분을 숨겨줬던 분 계시잖아요. 젊은 여성분이 계세요. 그분도 당연히 잡혀서 재판을 받았을 텐데, 뭐 거기서 이제 거의 뭐 깜빵에서 썩은 물 먹고 아주 안 좋은 물, 뭐 더러운 물 이런 한자를 썼던데요. 그런 물을 드시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오예의 물을, 그러니까 경찰 악독한 고문들 사지가 마비돼 움직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연일 오예의 물을 먹인 관계로 위장병이 격심하여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갈빗대는 멍이 들어 사방에 푸른 물을 먹어 푸른 물을 들인 듯하고 여기저기 피멍이 들어 눈은 뜨고 참아올 수 없었으며 얼굴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였고 정신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다. 이제 이분이 나중에 고속으로 나와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이분이 찾아오셨어요. 이혜수라는. 그 후로 전혀 이 혜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였던 바 내가 대법원에 있을 때 어느 여자가 면회를 청한다기에 면접게 했더니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니 순백발 노인이었으니 그 얼굴이 그 전 모습이어서 이혜수 여사인 줄 깨닫고 반갑게 적응하여 쭉 해서 보사부에다가 서민주택 활동을 요청했다. 내가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일개 20살의 소녀로서 친인척과의 정의도 있었겠지만 친인척이 있던 모양이에요. 김상옥 의사님하고. 김상옥 의사가 격렬한 결사 행동을 원호했다. 다시 감격을 느꼈다. 세월이 흘러 백수노인이 된 것과 오늘날까지 비난의 허덕이어 거주할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인생의 허무한 것과 냉정한 현실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바 없음을 비탄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재판을 했고 그때 인연을 맺은 분이 나중에 대법원장실에 찾아오니까 그 독립운동가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현실에 눈물 흘리면서 그분 살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끊어주고 해가지고 간신히 살려놨다. 인생이 허무한 것, 세상은 냉정한 현실, 이걸 비탄했다. 이 문장이 참 전 멋졌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월 15일이죠. 수유리, 거기가 도봉구청입니다. 도봉구청에 가면 그 가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로도 있고요. 그리고 전주에 가면 이제 또 가인로가 있고 법조단지 앞에. 근데 거기에 이제 도봉구청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당시 일제시대 때 그곳에 사셨던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공원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도움으로 조각을 만드셨는데 김종인 박사님께 주소를 잘 모르니까 우연히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박사님께 연락드려서
뭐 사진이랑 이런 거 건네드릴 때 제가 잠시 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더구만요. 전 사실은 그때 이제 박사님 김종인 박사님께서 저 도봉구청 공무원들에게 설명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 독립운동가로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변호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농사지로 가신 거예요. 그때는 양주시였더라고요. 그게 도봉구 창동이. 거기다 땅 3,000평 사가지고요. 일가족들 끌고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세요. 닭도 키우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리 몰려든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또 놀라운 게요. 그때부터 7년 동안 술과 담배를 끊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술을 좋아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 끊어버리십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러신 거죠. 그 다음에 가인 이야기만 할까요? 가인 선생님. 이게 사진 이번에 그 만든 얘기입니다. 예, 공원. 가인이 왜 가인이냐? 식민지, 길거리, 요즘 말로 하자면 노숙자라는 의미입니다. 길거리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 정처 없는 사람, 갈 곳 없는 사람입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신세, 부평초 같은 그걸 가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독립이 됐으니까 그럼 왜 계속 가인이냐? 남북이 분단됐다. 나 경제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인일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물론 존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가인 선생님과 같은 사법부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을 초대 대법원장 시키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다른 분을 시키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친일의 그런 이력도 있고 또 다른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하던 다른 분들이 전부 다 가인 선생님이 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인이 초대 대법원장이 돼서 우리 사법부 기틀을 만드신 거죠. 저희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은 물론 건국이죠. 건국의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건국 정신, 그때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헌법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와 단절되거나 아니면 과거 것들을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가 가인 선생께서 대한민국 법제나 사법이나 법률이나 법조인이나 사법행정이나 이런 초석을 놓고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법조인이나 정치인이나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늘 책상머리에 가까이 뒀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방대한 역작이고 한국 근현대사를 되살려낸 아주 좋은 책입니다. 최고의 사법가, 법률가, 법학자이셨던 가인 김병노 선생님에 대한 전기, 평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